이 영상은 안전하게 피부 관리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얼굴 피부가 계속 처지는 것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심한 경우 실리프팅까지도 고민하시는데요. 남녀노소 불구하고 예뻐지고 싶은 것은 너무 당연하죠. 30 중반부터는 관리가 필요한 시점인데요. 탱탱했던 피부가 푸석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콜라겐이 줄어들면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도 늘어날 수 있는데요. 콜라겐은 체내 단백질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성분인데요. 특히 피부 진피층의 90%를 차지합니다. 20대 중반 나이부터 체내 생성이 감소된다고 하는데요. 40대 이후부터는 합성이 급격히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후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급격히 감소하게 됩니다. 콜라겐 하면 바로 피부 미용을 떠올리는데요. 우리 몸의 다양한 곳에서 기능을 하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콜라겐은 피부, 뼈, 관절, 머리카락, 손톱 등 우리 몸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섬유상 단백질입니다. 흔히 케라틴, 엘라스틴, 피브로인이 섬유상 단백질로 불립니다. 우리 몸의 단백질 30% 이상을 차지하고요. 피부 진피층의 9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콜라겐은 우선 뼈와 근육을 구성합니다. 머리카락, 피부, 잇몸, 연골 조직, 혈관을 지지해주는데요. 골다공증은 뼈를 구성하는 물질이 줄어들면서 생기는데요. 뼈에 구멍이 생겨 힘이 약해지는 상태입니다. 근육 속 콜라겐이 부족하면 단백질 흡수가 떨어지는데요. 탄력이 줄어 근력이 약해집니다. 뼈와 근육이 약해지면 골절 위험이 올라가는데요. 골절을 막기 위해 콜라겐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콜라겐과 피부 탄력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피부는 표피와 진피로 나뉩니다. 진피의 90% 이상의 단백질이 콜라겐인데요. 그 밖에 진피의 결합 조직에는 엘라스틴과 히알루론산이 있습니다. 엘라스틴은 탄력을 담당하고 있고요. 히알루론산은 수분감을 줍니다. 엘라스틴과 히알루론산의 기둥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콜라겐입니다. 그래서 콜라겐이 줄어들면 탄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음식으로부터 콜라겐을 섭취하는데요. 어떤 음식에 콜라겐이 많을까요? 콜라겐은 감귤류, 달고기, 달걀, 흰자 등에 많습니다. 콜라겐 생성에는 글리신과 프롤린 등의 아미노산이 필요한데요. 글리신은 전복, 가리비, 성게, 갈치에 많고요. 프롤린은 명태, 조기, 표고버섯 등에 다량 들어 있습니다. 콜라겐을 섭취하기 위해 음식으로 흔히 족발과 닭발을 드시는데요. 고분자 형태의 콜라겐은 제대로 흡수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90% 이상이 배출된다고 하는데요. 체내 흡수가 중요한 관건입니다. 콜라겐 섭취 시 흡수율이 중요한데요. 같은 양의 콜라겐을 섭취해도 흡수율에서 크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 영양제 형태의 콜라겐을 섭취하는데요. 작은 분자량의 콜라겐이 체내 흡수율이 높다는 연구가 있는데요. 시판되는 제품은 5000달톤부터 300달톤까지 다양합니다. 작은 달톤의 단위가 분자의 크기가 작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품 선택 시 반드시 분자량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콜라겐은 피부의 탄력을 원하고 생기를 찾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찾으시는데요. 뿐만 아니라 콜라겐은 머리카락, 손톱, 발톱을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입니다. 건강한 모발 관리를 위해서 섭취를 권장드립니다. 그럼 어떤 콜라겐이 좋을까요? 콜라겐 선택 시 원료가 정말 중요한데요. 요스 돈피와 피시콜라겐이 이슈입니다. 생선의 경우 원료가 검증되지 않은 저가 콜라겐이 유통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원료와 품질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린 콜라겐은 해양성 콜라겐으로 불리는데요. 나노 콜라겐으로 알려졌습니다. 분자량이 매우 작아 많이 섭취하는데요. 동물성 콜라겐 대비 피부 흡수율이 빠르다고 합니다. 하지만 생선의 경우 원료가 검증되지 않은 저가 콜라겐이 유통되고 있는데요. 꼭 원료와 품질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꿀팁인데요. 콜라겐은 비타민C와 함께 드시길 추천드리는데요.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에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콜라겐 제품에 부원료로 비타민C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부원료이다 보니 함량 자체가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별도 추가적으로 함께 섭취하기를 추천드리는데요. 음식을 비유로 들어 족발 섭취 시 비타민C가 많은 고추를 함께 먹는 것도 좋겠네요. 그럼 콜라겐은 언제 먹는 게 좋을까요? 콜라겐은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소화효소가 분비되는 식후에 드실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콜라겐은 저녁 식사 후 잠자기 전 드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잠자는 시간 동안 콜라겐 합성이 촉진된다고 하는데요. 잠자기 전에 섭취하시면 세포 형성과 이용률의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피부세포가 활발하게 재생되는 시간은 밤 10시부터 2시 사이라고 합니다.
정말 피부 미녀 미남이 되려면 잠을 잘 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콜라겐의 부작용입니다. 콜라겐을 한 번에 다량 섭취하면 여드름 포진 등이 나올 수 있는데요. 처음부터 다량 복용하시는 것은 보다 점차 늘려나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도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돈피가 원료인 제품을 드실 경우 평소 돼지고기 알레르기가 있으시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소화력이 약한 분은 더부룩함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콜라겐 효능, 음식, 섭취 시간, 부작용을 알아보았는데요. 콜라겐 섭취 시 함께 먹으면 좋은 성분도 알려드렸습니다. 제대로 알아야 올바른 섭취가 가능하겠죠. 성분에 대한 효능을 정확히 알아야 잘 챙겨 드실 수 있습니다. 제품을 선택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셨을 겁니다. 다음에도 피부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에 더 좋은 추가 정보는 댓글로 채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과 관련된 링크는 더보기에 남겨놨으니 확인해보세요.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